안녕하세요. 스포츠의학 전문가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 세 번째 강의는 이 몸의 기초 과학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행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을 늘 앞면과 뒷면 또는 이렇게 측면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해부학적으로 세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면은 우리 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정중앙에다가 선을 하나 쫙 긋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하나 쫙 긋게 되면 제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게 되죠. 이 면을 우리가 시상면 그래요. 정중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면이 있는 거예요. 팔을 들었다 내렸다,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동작들은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이 중간의 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뒤로도 면, 즉 제 몸을 나눌 수 있죠. 그럼 제가 측면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시는 게 앞과 뒤로 몸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쫙 나누는 겁니다. 앞쪽 몸, 뒤쪽 몸으로 나누면 면이 여기에 생기게 되겠죠. 이쪽으로 또 면이 생기는 겁니다. 이마면이라고 합니다. 이마면. 앞뒤로 나누는 이마면. 그러면 이쪽 면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동작들 가능하겠죠. 이런 동작들도 이 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이 몸을 위와 아래로 나누는 수평면입니다. 위와 아래로 나누면 여기에 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세 개의 면을 활용하면서 동작들과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보행이 이 세 개의 면을 다 활용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짜잔! A4 용지인데요. 제가 요거를 이런 펜을 A4 용지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싹 뚫어 볼게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 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모양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A4 용지가 면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이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제가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동작, 자전거 타기, 팔 들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면과 함께 간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뒤로 몸을 나누자 그랬더니 이렇게 되죠. 앞뒤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뒤로 나누게 되면 앞뒤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 면이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가서 점핑제 하나, 둘, 하나, 이게 지금 다 이마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이 위아래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떨까요? 이런 돌리는 동작 있죠? 골프 동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프도 허리를 돌리는, 야구 배팅도 허리를 돌리는 동작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초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고관절, 무릎, 그리고 발목, 발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관절 움직임입니다. 일단 고관절에서 시상면, 아까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면의 움직임 보여드릴게요. 들었죠? 발 들었습니다. 다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관절 구부린 겁니다. 구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떨까요? 편 겁니다.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구부림, 펴. 보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고관절의 구부림, 펴 동작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상면에서 움직임이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마면, 고관절, 벌림, 모음. 이 동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중요한 게 둔근인데요. 이 동작 해보라고 그러면요, 여기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는 분일 수 있고, 이건 어떨까요? 여기는 잘 벌려져. 근데 이쪽은 이렇게밖에 안 벌려져.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쪽으로 추진력이 좋을 수 있고 이쪽으로는 약할 수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불균형, 근육 불균형에 놓일 수 있고요. 뻣뻣한 분들은 이런 동작들이 잘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동작을 가르쳐 드린 이유는 잘 걷고 탄력적으로 걷기 위해서 이런 동작들이 잘 수행돼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집에서도 구부렸을 때 이렇게 쭉 올라오고요. 구부리라는데 요것밖에 못 올라오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쭉 올라와 줘야 됩니다.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이 체간이 있는 중간까지는 올라와야죠. 심장이 있는 곳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된다. 그 다음 벌렸을 때도 이게 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적어도 한 45도가 넘어서 60도까지도 벌릴 수 있는 그 힘을 유지해야 된다. 쭉 거기까지 찰 수 있는 그런 힘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수평면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저 잘 보시면 이런 움직임입니다. 안으로 돌리고 밖으로 돌리고 안으로 밖으로 다시 안으로 밖으로. 이런 동작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여러분들이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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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차듯이 보행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렬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근육이 불균형되어 있는데 걷는 숫자, 만보계 여기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심혈관계 또는 대사성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체중 관리를 위한 꽤 강도가 높은 걷기를 특히 경사나 밑에 내리막길을 이런 몸으로 걷게 될 때는 시청자 여러분, 걷기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정렬이 되고 불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걷기를 즐기셔야지 그것이 근육이 자꾸 약해지면서 걷는데 이런 동작들이 안 나오니까 보상작용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쫙 걸으면 엉덩이가 뒤로 지금 땅을 밀면서 저를 추진했잖아요. 저를 앞으로 밀었단 말이에요. 밀 때 이 뒤에 있는 둥근이 이렇게 못 밀면 잘 보시면 얘는 많이 못 밀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조금 나가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가 못 나가니까 허리가 펴지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힘을 등에 있는 허리를 펴는 근육들이 쓸 수 있겠죠. 그 걸음을 계속 첨보 걸으셨다 그러면 허리에 얼마나 많은 충격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편안하기 위해서도 고관절에 펴는 동작, 구부리는 동작, 돌아가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걷게 된다면, 허리를 펴면서 걷게 된다면 고관절이 앞쪽으로 구부러지지 못하니까 그 구부러지는 대신 이렇게 걷게 된다면 체간을 이용하면서 구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척추가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허리나 골반이나 이런 쪽이 아플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나오는 움직임, 즉 뻣뻣한 관절에서 안 나오는 움직임을 우리 뇌는 언제나 다른 관절에서 만들어낸다. 다른 관절에서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특히 걸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동작이 무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고관절이 같이 돌아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둥근이 약한 사람들이 고관절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허리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허리가 고관절이 돌아가니까 늘어나고 무릎도 안으로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안에 쪽은 늘어나고 밖에 쪽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걸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발바닥도 많이 눌리고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골반과 고관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사지만 받지 마시고 들고 펴고 들고 펴고 이런 것들을 문을 잡고라도 들고 펴고 허리를 너무 이렇게 펴지 않고 들고 펴고 들고 펴고 이런 운동들을 하고 동작이 나올 수 있게끔 스트레칭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릎으로 내려가서 제가 무릎을 보여드릴게요. 무릎은 간단합니다. 구부림, 펴, 구부림, 펴.
구부림, 펴. 자, 무릎은 고관절과 발목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구부림과 펴 동작, 이것이 사실은 무릎 스스로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고관절이나 발목이 함께 도와주는 동작인데, 저는 보행에서 너무 많이 구부려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무릎의 구부림은 사실 많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무릎에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구부림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 잘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릎의 이 움직임입니다. 저를 잘 보실까요? 이 움직임, 이 움직임, 이 움직임, 이 움직임입니다. 자, 가만히 보실까요? 요거 항아리 무릎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X 무릎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X자로 그려져요. 등산 가셨다가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100보 정도 걷게 되면 훨씬 많은 스트레스가 무릎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움직임 중에 요거를 외반슬, 요거를 내반슬, 안짱다리, 항아리다리. 고관절이 탄탄하지 않은 분들은 외반슬 또는 내반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어때요? 고관절을 강화해야만이 제대로 걸을 수 있다. 앞뒤로 무릎을 밀고 옆으로 밀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무릎 전반적인 근육들이 자극을 받아서 한쪽으로 힘을 엉뚱하게 쓰지 않게, 근육이 동작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동작을 다양한 자극을 주면 한쪽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게 비정상적인 동작이라는 것을 뇌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바깥쪽으로만 자꾸 미는 운동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서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돌리고 안쪽으로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보행을 하시면 훨씬 무릎의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절은 발관절입니다. 신발을 벗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에서 보면 발관절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는 저측 굴곡, 그리고 얘는 배측 굴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목을 발 뒤꿈치 댈 때는 배측 굴곡, 밀 때는 저측 굴곡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잘 나와야 보행을 잘 할 수 있는데, 배측 굴곡을 할 때 20도에서 25도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저측 굴곡을 할 때 50도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했을 때 발가락과 그 위에 있는 뼈 사이에 90도 정도로 지금 구부러진 거 보이시죠? 이 동작들이 사실은 보행에서 정말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아주 멋있는 신발들이, 스포츠 신발들이 우리의 발에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호해준다라는 의미로 이 동작이 조금만 나오게끔 만들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신발 안에서 발이 게을러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발목에서는 보행을 잘하기 위해서 발가락 앞이 내 몸으로 끌어당겨지는 배측 굴곡, 그리고 똑바로 서서 내 몸을 딱 추진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 50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발목에서 이 동작이나 이 동작이 안 나오면 여기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목이 안 좋으신 분은 걸을 때 무릎을 과하게 들거나 고관절을 들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무리가 되죠. 가볍게 걸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동작이 안 나오니까 무릎을 더 심하게 구부리거나 또는 고관절을 들어서 지면을 닿지 않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보상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관절, 무릎, 발목이 나와야 될 움직임들을 다 잘 만들어내고 있느냐가 지치지 않는 보행, 가벼운 보행의
선행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만들어져야 걷기 운동을 통해서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신을 써서 모든 몸의 구석구석이 활성화, 즉 액티브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정말 원더풀 최고의 신체 활동입니다. 움직임이 보행을 결정한다. 오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